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매출 1,13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82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설비 투자를 최대 1,8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와 AI 칩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에 힘입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조정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올해와 2026년 실적 가이던스도 기대치를 크게 웃돌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탈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무역과 군사, 4월 방중 일정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 논의까지 포함된 이번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월 고용보고서를 1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3일 발표로 이틀 늦춰졌으며 지난해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는 5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암젠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AI가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투심이 좀 위축됐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젠스당 CEO가 그럴 리 없다라고 코멘트를 했지만 하방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알파벳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엄격한 잣대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멋지게 마쳤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코스피는 5,3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은 1,149선에서 각각 1.5%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 쪽에서 유입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좀 보면은 최소한 관망 혹은 약간의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완전한 이탈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비중 조절에 좀 들어갔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은 좀 덜어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로 선물 쪽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매수였다가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서면서 선물 쪽에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사실은 하방 쪽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바로 세워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6만 9,200원 선 터치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0.96% 강보합 순에서 마감을 지었고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시총이 1,000조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000조 전자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텐센트를 누르고 아시아 1위 종목으로 등극하기도 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신용지표가 강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당장 내년만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도 돈을 더 잘 버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이날만 하더라도 12%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는 에너지원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전도 그렇고요. 2차 전지를 포함한 ESS나 아니면 전력 설비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조선이나 핵잠 그리고 원전까지 같이 언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도 좋고 LNG도 좋은데 일단 먼저 원전부터 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한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 어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증권에서 한전기술에 대해서 목표가를 18만 5천 원까지 기존의 10만 5천 원이었는데 무려 76% 이상을 올려잡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전기술의 모회사가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미국 쪽에 있는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게 되면서 어제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원전 쪽에서는 한전기술이,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이 강세를 보였는데 한화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코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제는 이제 에너지의 날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상한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해진 대규모 수주 소식 또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문인 하나큐셀의 미국 법인이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요, 총 5기가와트시의 분량의 LFP 배터리를 확보하게 된 건데요. 미국 내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에 이 배터리들을 투입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또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부품 요건을 충족해서 보조금 수혜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서요, 통합 에너지 사업 모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이 하나솔루션의 입지는 더욱더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동안 부진했던 태양광 사업도 이 대규모 ESS 사업과 결합하면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소식들로 인해서 어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게 됐습니다. 네, 계약 소식도 있었고 머스크 CEO가 이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고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온기를 좀 보태줬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한화솔루션은 항상 실적입니다. 매 분기마다 연속적으로 실적만 발표하면 깊은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회복 가능성 먼저 좀 점쳐볼까요? 우선 글로벌 ESS 시장은 현재 태양광 대비해서 설비 투자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미국 행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기조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대체 공급원 역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신규 공장 가동도 통해서 이 본격적인 수익성 가동에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제시했던 우주 태양광 비전도 이 차세대 고효율 패널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우주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이런 태양광 산업의 미래 가치가 재조명받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또 테슬라의 시장 진입은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안팎이 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세관의 통관 지연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 생산과 판매가 점차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고요. 또 밸류체인 전반의 수주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성장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연속성이겠죠. 추가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에너지의 날이었다라고 언급을 드린 만큼 태양광도 강했고요. 또 2차 전지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 하나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2%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급등 배경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배경으로 말씀해주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정규장부터 전고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업종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인데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과정 속에서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등 이 대형주들의 동반 강세 또한 테마 전체에 이 훈풍을 불어일으켜 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고 또 밀도가 높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 채택을 검토하면서 소재 기업들의 가치 또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수그룹의 정밀화학 역량까지 기반으로 해서요, 이 소재 국산화 전략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개화가 다가오면서 핵심 원료를 쥐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쟁력이 주가 상승을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2차 전지에 새롭게 붙어준 상황이고요. 우리가 가정용 로봇을 사용하려면 화재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 이미 개발은 됐지만 워낙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품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작은 2027년에 본격적인 개화를 거쳐서요, 2030년에 시장의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고부가 가치 특수 소재 사업을 통해서 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요, 2027년 이후에 하황화 리튬 사업의 매출화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해질뿐만이 아니라 또 음극재,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또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인해서 고성능 배터리 수요 증가는 이렇게 소재 기업에게까지 커다란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제품 공급 단계지만 또 양산 기술을 선점한 만큼 실적 레버리지 효과 또한 매우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과 또 실제 이익 반영 속도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대형 배터리 업체들의 전고체 로드맵이 구체화될수록 이렇게 소재 공급사의 가치 또한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고요.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또 이러한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이 됐습니다.
네, 전고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려면 일단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미 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상승분을 좀 켜게 됐고요. 메시 신약과 관련된 내용 시장의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체크해 주시죠. 우선 한미약품은 미국 파트너사인 MSD, 즉 머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요, 이 신약의 가치가 재확인되면서 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지방 간염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가 MSD의 임상 2상의 핵심 자산으로 다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투자 행사에서는 이 신약 제품이 언급이 빠져서 발생했던 개발 중단설을 이번 발표로 통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잠재우게 됐습니다. MSD는 이 신약을 향후 10년간 성장을 이끌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직접 지목을 했습니다. 파트너사 CEO가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제품명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게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올리게 된 건데요. 이 소식에 흔들렸던 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의약품 비중이 97%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일축을 한 거죠. 개발 중단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면서 어제 주가도 급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성 지표로 볼 수 있는 ROE가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보면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적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임상 2상의 주요 지표인 톱라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가 긍정적이게 될 경우 후속에 대한 임상 진입과 함께 또 대규모 마일스톤 유입에 강력한 기대가 또 받고 있는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약품은 2023년부터 제약업계에서 보기 드문 10%대 ROE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이었던 이 비만 치료제 또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약 1.7조 원의 가치 또한 지닌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평택 바이오 플랜트의 자체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요, 출시 첫 해부터 공격적인 매출 성장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북경 한미약품의 성수기 효과와 또 이렇게 고수익 신약 매출 비중 확대가 실적 개선을 또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또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30년까지 연매출 3.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 등 제도적 변화 면에 있어서는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밤사이 일라이릴리가 굉장히 급 반등에 성공을 했죠. 4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으면서 10% 넘게 급등을 했고 시총 1조 달러 선도 재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하면 또 한미약품이 임상이 좀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PR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실적도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배경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APR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끝내 약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PR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5,476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처음으로 분기 기준 5천억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301억 원으로 전년보다 228% 급증을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15% 이상 웃돌게 됐습니다. 또 연간 실적 역시 매출은 1.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5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APR의 단일 브랜드인 메디큐브에서만 매출이 무려 1.4조 원이 발생했다는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호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자마자 투자자들은 마치 이익을 확정지으려는 매도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코스피 5,300선 돌파와 함께 자금이 반도체 쪽 이 대형주로 이동하면서 섹터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마치 뉴스에 파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급 실적이라는 재료가 오히려 단기 고점이다라는 인식으로 작용이 되면서 애프터마켓까지 약세가 이어진 아쉬운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APR을 비롯해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꼭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PR이 지금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리하게 확장 전략은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까요? 우선 APR은 올해 매출 2조 원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쪽에 글로벌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록했던 제품력이 이제는 오프라인 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시장에서도 채널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완성하게 될 거고요. 또 화장품 섹터도 살펴보자면 1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36% 급증하는 등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견조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오프라인 채널 진입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수출 실적 또한 더욱더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1분기부터 마진율이 상승하는 업종 특성상 실적 발표 이후의 조정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고도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등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이 소비재주는 일시적으로 기간 조정을 또 겪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PR은 뷰티 디바이스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통해서 일반 화장품보다는 높은 가치를 계속해서 그려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출시와 함께 또 온오프라인 시너지가 올해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춘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벌써부터 카지노주들이 좀 꿈틀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로 묶일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높여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호텔 신라에 대한 IBK 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호텔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리포트였는데요. 사실 최근에 호텔 신라가 4분기 실적을 내놓았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범위 내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시선들을 보냈는데요. 오늘 IBK 투자증권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도 64,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매출은 1조 454억 원, 전년 대비해서 10.3% 늘어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나오게 됐는데요. 영업 손실은 41억 원으로 집히게 되면서 결국에 영업 손실 자체가 전년보다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안팎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가 영업 손실이 찍히게 되면서 일부
일부 기대에는 못 미친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렇다 보니 숫자만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IBK투자증권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그 실적 부진의 핵심을 살펴보니까 바로 면세점 쪽에서 이번 실적을 좀 끌어내렸던 겁니다. 호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면세점 쪽에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충격은 아니다라는 판단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세점 쪽을 보시면 면세 유통을 담당하는 바로 TR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TR 부문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 자체는 23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면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 흐름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더 적자폭을 키웠던 건 지금 인천공항에 있어서 DF1 폐점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부 상품군 쪽에서 남아있는 재고 물량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할인폭을 키운 게 좀 손실을 낸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손익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만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문은 바로 호텔 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사업 내에서는요, 호텔과 레저 부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년과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을 좀 나타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선폭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수치를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호텔을 살펴보니까 식음료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을 좀 지탱하는 부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반영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선방한 수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BK투자증권은 지금 손익보다는 수익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방한 수요가 늘게 되면서 신라호텔 서울과 또 신라스테이 중심으로 객실 평균 단가, 그러니까 ADR 같은 부문이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DR은 지금 하루 평균 객실 요금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지표가 오르게 된 건 단순히 손님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비싼 객실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주 호텔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 수요가 늘게 되면서 매출이 12% 정도 성장한 흐름들을 나타냈다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면세점 실적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4분기 실적에서 면세점이 실적을 좀 부진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요. 지금 면세점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시장의 시선이고요. 공항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앞서 살펴봤던 DF1 사업장 자체가 결국에는 정리 이후로 갔을 때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면세점 부문에서 보여주는 매출 자체가 지금이 완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점점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텔 신라를 살펴보는 중기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부터는 면세점보다는 호텔 사업에서의 이익 기여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 한일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않겠다라는 움직임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 그 수요를 우리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단체 관광객들이 재개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작년 9월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방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호텔 신라에서 이 호텔 쪽 부문의 영업이익도 점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비중국인 관광객 역시나 증가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R 흐름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ADR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25년에 지금 5%에서 10%가량 이미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6년에도 점점 더 객실 단가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 호텔 시장 자체가 수요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객실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객실 수가 더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객실 가동률 그리고 객실 단가 자체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호텔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외 사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 방식으로 해서 해외 호텔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안이라든지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신라 모노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큰 자본 부담이 없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내에서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조가 호텔 사업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는요, 면세점의 수익성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이익 전망치를 낮춰잡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에서 임차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절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관망 자세를 취하는 증권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IBK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는 64,000원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결국 면세점은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호텔 사업 부문에서 수요 회복이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 요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어제 한 1.6% 오르면서 47,700원 선에서 거래를 좀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 호텔과 레저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좀 드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2월에 있을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서 는 약간 기대치 이하로 나오게 됐지만 앞으로 26년도에는 조금 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게 잡힐 수 있다는 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춘절 이후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거고요. 엑시노스 2600과 관련해서 벤치마크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업계가 깜짝 놀라고 들썩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나노 기술력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엑시노스 2600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추월을 하면서요, 이 기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성능 측정 결과에서 엑시노스 2600의 멀티코어 점수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건 삼성 파운드리의 이나노 GAA 기술이 실제 성능으로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3나노 대비해서 전체 AI 연산 성능은 25% 향상이 됐고 또 발열량은 30%나 줄어들었는데요. 삼성은 또 노력 끝에 이나노 공정의 수율을 현재 양산 가능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는 2월 25일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 일부 모델에도 이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독자 설계한 GPU가 탑재되면서 그래픽 성능 면에서도 이 퀄컴을 약 20% 정도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 칩에 의존해왔던 갤럭시 시리즈가 다시 독자 칩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원가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게 된 건데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번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이나노 수주를 전년 대비 13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강석채 부사장은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도 테슬라 수주 이후에 이 대형 고객사들과 활발히 과제를 논의 중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삼성은 이렇게 이나노 GAA 공정의 안정화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에 강력한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라는 삼성의 자신감이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엑시노스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알파벳 실적도 같이 나온 상황인데 TPU와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TPU를 외부 고객에게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에게는 어떤 기회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선 AI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요. 말씀해주신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7세대 TPU를 공개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추론 전용 칩인 마이야 200을 내놓게 됐는데요. 여기다가 메타까지 상반기에 자체 AI 칩인 MTIA V3 공개를 예고하면서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AI 서버 시장에서 이런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나 AMD의 범용 칩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이런 빅테크들에게 제각기 자기 몸에 맞는 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요. 또 전력 효율과 비용을 동시에 잡으려는 빅테크들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수주 확대를 통한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고객사들과 협력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요. 또 여기다가 테슬라의 AI6 칩 수주를 통해서 이미 22조 원 규모의 대량 물량을 확보한 점 또한 중요한 경험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칩은 메모리와의 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이 더욱더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위탁 생산을 넘어서 또 빅테크들에게 칩을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도 급부상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쏟아지는 주문형 반도체 수요를 이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선점하느냐가 올해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주문형 반도체, 이른바 ASIC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마다 각 빅테크 기업들은 이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곳이 또 TSMC가 있고 최근 들어 인텔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지만요.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여전히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사들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최대 82조 원 규모까지 늘리면서 삼성의 5배가 넘는 자금을 현재 쏟아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TSMC는 이미 이나노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들 또한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SMIC 역시 자체 파운드리 물량을 제외하면
한다면 삼성의 외부 매출을 현재는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파운드리 강자였던 인텔도 1.8나노 공정 제품을 실제 노트북에 탑재하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인텔은 외부 고객사 확보보다는 또 자사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연 단계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빅테크들로부터 이 제조를 맡기는 상업적인 성과가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들 사이에서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독보적인 통합 기술 패키지로 또 정면 승부수를 던지게 됐습니다. 설계부터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AI5와 또 AI6 개발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또 고객사와의 밀착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또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판도가 바뀌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2나노 공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느냐가 이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 먼저 봤습니다. 그러나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오늘 알파벳 스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AI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2배 이상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좀 체크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원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에너지단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다가 원전을 좀 빨리 지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합의 내용들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지난달에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또 김정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요. 이 원전 건설 투자를 최우선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또 루비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면서 이 원자력 협력 강화를 전격 합의하게 됐습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 발전과 또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AI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또 무탄소 전력을 감당하려면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체적인 이 자체적인 원전 부품 제작과 함께 또 시공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한국은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불리는 정해진 예산과 또 기간 내 건설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바라카 원전의 상공 사례 또한 이 한국 원전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해내게 됐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형 원전뿐만이 아니라요.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원전은 상업적 합리성과 또 국가 안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우리 경제의 또 강력한 엔진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현재 원전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네, 일단 어제 합의 내용 중에 조선이랑 LNG보다도 대미 투자에 있어서 원전을 가장 먼저 서둘러 달라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아마 여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원전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패권을 쥐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확보 전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 속에서 원전이 곧 유일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수십 배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원전 확대를 국가 핵심 에너지 전략으로 규정하고요. 또 신규 원전 10기를 짓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유틸리티 기업들은 과거 건설 지연과 함께 또 비용 초과 실패 경험 때문에 현재 대형 원전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 산업 밸류체인을 통해서 압도적인 설계와 조달 그리고 시공 능력이 마치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게 된 거죠. 한국은 수십 년간 끊임없이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과 함께 또 탄탄한 공급망을 유지해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AI 인프라를 가장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요.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현재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현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연내 구체적인 이정표를 마련해서 또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또 미 국무부 역시 한국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핵심 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시공 능력과 또 미국의 원천 기술 그리고 우호국의 자본이 결합한 원전 컨소시엄 구성도 거론이 되었고요. 결국 이렇게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우리 원전 기업들의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K원전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덕분에 원전주들은 오랜만에 강세를 좀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숫자로 실적으로 잘 찍힐 수 있느냐인데 아직까지 첫 삽을 뜬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살짝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한미 원전 협력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불을 뿜게 됐습니다. 한전 산업이 장 초반 20% 이상 폭등을 했고요. 또 한전 기술과 대우 건설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한전 기술에 대해서 이 원전 설계 범위가 크게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목표 주가 또한 대폭 올리게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전 기술의 목표가를 기존보다 76%나 높여 잡게 됐고요. 이는 한국 원전 기업들이 미국 내 프로젝트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수행할 거다라는 기대감에서부터였습니다. 원전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서 또 인공지능 패권을 결정짓는 국가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이나 LNG 개발보다 원전 쪽을 먼저 최우선으로 요구한 점도 매우 상징적인 신호인데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이 되는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도 갖춘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입니다. 이번 수에는 설계와 부품 제작부터 그리고 시공과 운영까지 원전 전 분야의 밸류체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K원전의 기술력이 미국 시장의 중심으로 파고들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모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원전 수출과 또 관련 산업 전반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전주들 오늘 추가적인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약간은 의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 빠지고 있고요. 어제 잘 갔었던 한전기술은 2% 정도, 한전 KPS도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첫 번째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봤었던 하나솔루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7% 오름세 현하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10% 급등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주는 좀 빠지고 있고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오름세 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조선 쪽 이야기도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장관이 HD 현대까지 계속해서 잇따라 방문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있어서 키맨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캐나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스티븐 퓨어 특임 장관이 HD 현대 또 글로벌 R&D 센터를 찾아서요. 우리의 해상 방산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무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총괄하는 캐나다 장관이 우리 조선 기술에 극찬을 보내게 됐는데요. 퓨어 장관은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AI 자율 운항 선박들을 둘러보면서 매우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선박 개발 환경까지 접목을 하면서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과 원팀을 꾸려서요. 이렇게 독일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퓨어 장관은 현재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문화적 차이 같은 우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방산업체의 건조 역량과 또 기술력을 캐나다 정부가 직접 검증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또 HD-현대는 수조 원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구입 등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세부 계획도 이미 구체화했고요. 이렇게 기술력과 신뢰를 모두 확인한 이번 방문을 통해서 60조 원 잠수함 수주를 향한 K조선의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퓨어 장관에게 잠수함 실물을 공개하면서요. 건조와 MRO 역량까지 충분히 입증을 했는데요. 결국 오는 6월에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우리 조선사들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또 기술적 우위가 빛을 발한 현장이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 6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 가능성이 약간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오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7년 만에 영업이익을 1조 원을 이상으로 돌파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잘 나왔던 비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오션이 그동안 몇 년 전까지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기면서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 건데요. 어제 공시를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18% 성장한 12조 원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66%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의 1등 공시는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LNG선 운반선에 이 매출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결과에 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같은 특수선 사업도 순조롭게 생산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이런 전사적인 매출 성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특히 생산 현장이 안정화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진 점과 함께 또 원가 절감 노력이 이러한 이익 규모를 크게 키우는 데 기여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그룹 편입 이후에 공격적인 영업 또한 펼치면서 수주액도 국내 개별 조선사 중에서 유일하게 또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주력 선종의 글로벌 발주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다 보니까 기술 경쟁력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는 LNG 운반선의 고선가 기조가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과 수익성이 더욱 견조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급 호위함과 차기 구축함 건조 등 국내외 방산 수요를 수주로 연결하려는 전략도 매우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삼성중공업도 수주 목표를 크게 높여 잡으면서 LNG와 또 FLNG 시장까지 이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수주 잔고와 또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을 마친 우리 조선업계는 이제는 장기적인 호황기에 완벽하게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른 국가랑 좀 비교해 봤을 때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장점 짧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두 기업을 비롯한 우리 조선 3사는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배를 만드는 독보적인 공정 능력을 갖췄습니다. 세 기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요. 우선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한 해 인도한 선박 136척 중에 가운데 70%가 넘는 96척을 조기 인도했습니다. 10척을 만들면 7척 이상을 약속된 날짜보다 훨씬 일찍 선주에게 넘겨주는 경이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같은 배를 중국에 먼저 맡긴 선주보다 또 1년 뒤에 한국에 맡긴 선주가 오히려 배를 먼저 받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속한 선박 인도는 운임이 낮을 때 배를 빨리 받아서 인도하고 싶어하는 선주들에게 최고의 유인책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되지만 조기 인도 시에는 또 막대한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오션도 작년 말에 해상 풍력 설치선을 한 달이나 일찍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64억 원의 추가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고요. 또 HD 현대 또한 정교한 독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9개의 독의 블록 공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이 빈틈에 배를 끼워 넣는 고난도 텐덤 공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해상 운임이 내려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 선주들은 배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죠. 이렇게 정확한 납기와 또 빠른 속도를 앞세우고 있는 K조선은 이제 단순한 건조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 쪽 분위기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AMD의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집중 매도세가 좀 나타나게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 급락을 했습니다. AMD가 지금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주가가 밀렸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AI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알파벳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대규모 AI에 대한 투자를 확인하고 급등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간의 거래에서 고꾸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는 1월에 정말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2월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국내 증시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나 특징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총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는 천조전자라는 별명까지도 붙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알파벳의 실적이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어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시세가 이어질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 이제는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상승률을 보면 이제 뭐 다른 나라 주요국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 과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약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또 미국 증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일단 아침에 이 빠지는 그 폭 자체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죠. 하지만 오늘 주가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또 1,000조 전자의 이름을 또 반납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쪽에서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매로 이어지고 있고 그 투매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에도 역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실적들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AI 쪽에 대한 과대한 투자 비용의 투자 지출 이 비용을 문제 삼아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쪽에 대한 이제 부분 AI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이 시장을 또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또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그 안에서도 튼튼하게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영향들보다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축으로 해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장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 아니라 이제 많은 종목들의 또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는 어제 그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5,300포인트에 또 도달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천주전자까지 이 시가총액이 또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5,0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그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이 영향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쨌든 오전 부근에는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빠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매수 유입 자체가 외국인 쪽이 아니라 이제 기관 쪽 중심으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이 나와도 하락 이후에 또 이 반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 너무 이제 아침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공포감에 패닉셀 이 매도로 이어지진 이 매도로 이제 성급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호가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실적 시즌 내내 AI 관련주들에 좀 물음표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AMD나 알파벳이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차가운 걸 보면 여전히 AI에 대한 과열에 대한 좀 조심 신호를 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사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AMD 실적이 발표됐고 그 실적 안에서 영업 쪽에서의 비용 지출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AI 쪽에 대한 지출 규모를 좀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익성이 좀 결여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너무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성이 또 악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AMD 주가가 또 떨어진 거고 구글 역시도 알파벳 역시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쪽에 대한 비용 지출 2025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이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AI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비용을 지출을 글로벌 기업들이 늘린다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퀄컴도 실적 발표했죠. 여기서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공급이 부족해서 실적에 대한 저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중심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반도체라는 거.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 반도체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하락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하락에 대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도 잘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비용이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우려감이 깃들고 있지만요. 오히려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문 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끝냈습니다. 어제 AMD의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좀 집중 매도세가 나타나게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가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MD가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도 대규모 AI에 대한 투자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게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쉬어가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빠지면서 5,260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2% 하락하면서 1,13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 0.37%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지금 3에서 4%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장중에 1,00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천조전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3.7%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6%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오늘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들려왔던 이야기로는 미국 시장에서 1월 자동차 판매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깃들어지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다시 한 번 더 양전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모습들 나타납니다. 에코프로는 2.33% 오르고 있고,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0.5%가량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가 된 모습들 나타납니다.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38% 빠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바이오단에서도 좀 하락세가 짙은 모습들 나타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오늘은 4%가 넘게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연출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에는 물량 덜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28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는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 1.8%, 코스닥은 1.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양시장 모두 메이저 주체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만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빠져서 출발했거든요. 이제 대표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거세고, 일단 매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종목들의 분위기는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마침 이제 많이 밀렸다, 초기에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아래꼬리를 좀 물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우리 오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시장이 오늘 시초가에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좀 메워주느냐,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매도했던 그 물량들을 보면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3,500억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관 쪽에서는 300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도는 매수 쪽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기관 쪽에서 물량들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렸던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이제 메이저 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시초가보다 오늘 이제 시초가보다 이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더 좋은데, 만약에 이제 하락 부분을 오늘 만회를 시켜주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낙폭을 다 줄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의 어떤 악재들을 되게 빠르게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호재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 또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증시는 이제 주요국 대비했을 때 여전히 좀 신뢰가 좀 가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강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시장에서 이제 그 종목들은 오늘 메이저 수급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경기 순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 순환주들의 이 수급들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거론이 됐던 부분이 유통주인 것 같아요. 유통주도 최근에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매수가 몰리면서 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IT 쪽이라든지 대형주 이쪽에만 또 포진해서 이 종목들을 살펴보지 마시고 그 주변으로 이제 흩어지고 있는 수급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가 오전장에서는 약하게 출발을 하다가 또 뒷심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오전장에서 보이는 하락분을 오후장에 좀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가 좀 보여지는 부분은 태양광 에너지 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하나솔루션이 한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 7% 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시장에서 에너지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태양광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태양광 쪽에서는 시세가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게 아쉬웠는데 이제는 시선을 조금 이런 쪽으로 돌려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태양광주들 주가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멀어진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고, 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태양광 업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또 지금은 이제 어제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하나 큐셀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솔루션과 HD 이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단기에 반등이 나왔다면 물려 있는 분들은 이번에 탈출 기회를 저는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태양광 쪽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저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주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떤 반등들, 관심이 있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태양광 쪽이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일러 보이고요. 어제는 하나큐셀과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별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움직임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을 오히려 물려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탈출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는 또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전망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도 한 10%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사실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때는 어쨌거나 이 약가이나 압박 때문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깃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환자 수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지 국내 비만 치료제주들은 향방을 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 전망을 할 때 어떤 애널리스트는 좋게 전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하지만 그 CEO의 어떤 이 전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어둡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아도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확고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마흔자로 그리고 또 먹는 경구용 치료제 이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릴리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CEO의 어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투자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일라이릴리 뭐 지난번에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약간 위축 그다음에 약간 좀 공포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그리고 주가 상승과 또 전망들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 노보노디스크 때와 달리 이번 시장은 일단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극적인 반전을 또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도 간밤에 있었던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에 조금 더 호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비만 치료제주들 D&D 파마텍 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올릭스, 펩트론, 인벤티지랩까지 모두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드디어 천조전자의 벽을 넘게 됐습니다. 이제는 꿈만 그렸던 20만 전자에도 조금은 다가서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일단 이 간밤 뉴욕 증시와 동조화가 되면서 삼성전자 3.3% 정도 하락불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수급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크게 영향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장이라면 최근 이번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기관 쪽에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의 뭐 대규모 이탈 이거는 외국인들 자금도 좀 두 가지 자금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보통 유럽계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미국계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계 자금은 단기 자금, 그다음에 미국계 자금은 이제 중장기 자금인데 이렇게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미국계 자금들은 보통 이제 매수하면 꾸준하게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간다는 건 결국은 미국계 자금이 아니라 이제 유럽계 자금 정도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금은 주가 상승에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같이 기관 쪽하고 몰렸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단기 자금이 좀 빠져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물량들만 기관들이 잘 잡아준다면 역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가격이 뭐 16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너무 이제 추측성으로 너무 큰 목표 주가를 잡지 마시고요. 시장과 그리고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이 마무리될 쯤에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가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 여지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국계 창구에서도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물량들을 기관이 좀 잘 잡아준다면 충분히 반등에 대한 여지, 주가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3%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뭐 반도체나 우주항공, 로봇, 뭐 원전 이렇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게임 쪽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미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게임주들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다시 봐도 될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장일 때 같이 움직였던 sek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네.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IT 쪽은 당연히 또 같이 움직여 왔었던 그 섹터고, 그리고 또 하나 엔터 쪽이거든요. 이 엔터라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지만 이제 게임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 사이클을 많이 탔습니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 그리고 이 상승과 하락의 이 사이클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 상승장에서는 유독 이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도 움직임이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역시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이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신작 게임들의 출시가 좀 많이 맞물려 있어요. 이번에 이제 크래프톤과 그다음에 넵튠, 조이시티 이 세 개의 회사가 신작을 좀 같은 시기에 출시를 한다는 건 게임주 쪽에서의 어떤 좀 그동안 좀 식어져 있던 이 게임주의 온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역할은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올 때도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몰려있던 수급들은 어느 정도 또 다른 업종들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을 또 어느 정도 비교해서 또 수급들이 이동하는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 장세가 좀 이어진다고 해도 게임주 쪽으로는 관심이 쏠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크래프톤이나 넵튠, 조이시티처럼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개인들만의 사자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확인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강남금융센터 홍은기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1% 넘게 밀리면서 출발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가 1.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물 쪽에서 빼고 있는 분위기 확인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현재 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이 정도면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대한 AMD에 대한 실적 부분, 이제 알파벳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실적이 예상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실적이 맞느냐, 조금 더 많은, 더 높은 실적을 기대했던 탓에 그런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금일 이제 국내 증시에도 같이 이제 이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금일 이제 뭐 장 시작하면서 보니 이제 4%, 5%대 이제 하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서 같이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 흐름들도 같이 이어진 그런 이제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 작년 11월에도 한번 이러한 이제 버블론들이 부각이 됐었었고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그런 이제 흐름들이 같이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버블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야지 그리고 곧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조정으로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조정을 겪고 가는 게 한번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겠다. 오히려 건강하게 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는 자리라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1월에는 저희가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달을 보냈잖아요. 그럼 2월은 유동성을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에서 우리가 유동성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예, 이거는 시장 이제 참여하는 이제 참여자들의 그 투자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말부터 올해 이제 초까지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부장주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포모를 느끼고 대표적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 자체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잘 옮겨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가를 상승하고 견인해야 하는 주체들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이 붙어줘야지만 주가 상승이 더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월장에서는 이런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올라갔고 외국인들이 붙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 순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월장에서도 비슷한 흐름들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전 세계에 대한 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관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버블론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흐름들 체크하면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2월장도 결국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은 확실하게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졌었는데 2월 시장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지 함께 차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태양광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거의 에너지의 날이었죠. 원전으로 시작해서 태양광도 강했었는데 사실 오늘 프리마켓에서 원전은 좀 내리고 태양광은 오르길래 오늘도 태양광
연속적으로 가려나 싶었는데 어제 잘 갔었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고꾸라집니다. 3.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마저도 강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항상 실적 그리고 연속성이 문제인데 추가적인 전략들 좀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 쪽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반도체 투톱이 좀 크게 내립니다. 한 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늘 기회였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를 이번에도 발휘해도 될지 차장님의 생각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저희가 한 연이틀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같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특히나 ESS 관련해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진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부동산 보유, 우리가 일부 자산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쪽에서 요 며칠 시세가 좀 나고 있어서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얼마 전에 고터 지분 관련해서 천일고속 잘 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회사가 내고 있는 이익보다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한 3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좀 오름세를 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 발표 이후에 계속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좀 틈새 전략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도 이제 강하게 이제 언급을 한 만큼 오히려 부동산 쪽에 대한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졌던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보다는 네. 오히려 주택 안정화에 조금 더 이렇게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천일고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에 그만큼의 이제 자본 자체가 이제 자산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 이제 신세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천일고속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주가가 이제 부각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할인 지주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장기적인 쉽지 프로젝트고 예. 이미 이제 신세계 쪽에서 이제 이마트랑 이제 신세계 쪽이 있는데 정용진 이제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한 15년 가까이 이제 됐고 아직까지 첫 삽 자체도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신세계 쪽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부에 대한 의지 자체도 크고 그리고 고속터미널 쪽이 경제적인 입지 자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긴 하나 이게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 가치는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심리에 대해서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그쵸. 조심스럽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보면 개장했을 때 좀 오르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좀 떨어지고 있네요. 특히나 말씀 주셨던 하림지주가 한 9%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천일고속도 4%, 서부 T&D도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변동성이 워낙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신중하게 타이밍 잘 보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가 지금 눈에 띄는 게 호텔, 카지노 혹은 중국 소비주로 우리가 엮을 수 있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6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카지노는 요 며칠 전부터 해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거래일 정도 남은 시점 여전히 주목도 높여봐도 될까요? 예, 저는 네, 주목도 높여봐도 될 것 같고 춘절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따지면 설날과 같은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역시나 뭐 7일, 8일 정도의 긴 연휴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 관광객들이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로 이동해서 여행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실 거고 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한일령에 대한 이슈가 그쵸. 있고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 비행기도
그런 노선들이 다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인들이 이제 춘제를 맞이해서 어디로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이제 한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서 말씀 주셨던 카지노 쪽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요. 상승 모멘텀도 있고 이미 카지노는 지난 그리고 지지난 분기 때부터 홀덤률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춘제를 맞이해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과 플러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결합됐을 때 주가 상승은 더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카지노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젠 좀 파라다이스가 강하더니 오늘은 롯데관광개발이 좀 더 세고요. GKL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우선순위를 나눈다면은 네. 저는 이제 롯데 쪽을 롯데 조금 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부터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이제 사례가 있었었고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었던 거는 한일령이 가장 그쵸. 이제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주가 자체가 한번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연휴가 긴 만큼 다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카지노 쪽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하에 주가가 움직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행객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다른 쪽 이제 좀 멀리 가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파라다이스라던가 GKL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 특히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그쵸. 이제 30일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에서 호텔도 붙고 카지노도 할 수 있는 여가적인 편의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좋은 종목으로 보나 굳이 이제 하나 꼽자면은 저는 이제 롯데 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기관 쪽에서 한 4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쪽에서 연이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함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민되는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강하나 싶었는데 거의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서요. 이쪽에서는 머스크 CEO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서 태양광 에너지 얻는다고 해서 한번 좀 반짝이나 싶었는데 역시나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움직임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실까요? 예, 어제 이제 대표적인 3사죠. 하나솔루션부터 OCI 홀딩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등 이제 상한가 갔다가 사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프터장에서 이제 상한가가 풀리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이제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5% 가까이 이제 하락 중이고 이제 이렇게 시세 자체가 연속성이 없이 이제 네. 끝난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우주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전력을 조달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이제 지구 쪽은 태양광 플러스 ESS로 같이 이제 가져간다라고 해서 어제 태양광과 그리고 이제 ESS 관련된 뭐 삼성 SDI나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등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이런 이제 머스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물론 이제 국외, 국내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곧 이제 예정되어 있고 6월로 이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인공위성 자체를 100만 기 이상을 이제 쏘아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사실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셀 자체가 태양의 그 태양열을 받아서 그 전력으로 사실 이동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쏘아져 있는 이제 대수 대비해서 오히려 100배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에너지 전력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제 생각에서는 가능할까 싶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봤을 때 가능 안 할 이유는 또 없다라고도 이제 보여져서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전력 이슈를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태양광 쪽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xAI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가스 터빈 이제 2기 그리고 그 이어서 3기를 이제 수주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결국 가스 터빈은 이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이제 제작 기간이 걸리고 이제 원전이나 SMR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전력난은 빠르게 해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난제로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쪽이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력난에 대해서 우선 급한 대로 전력을 빨리 공급받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하에 태양광이 한번 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을 이런 단기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잠깐 이렇게 주가 자체는 뜬 흐름이긴 하나 1, 2년의 이제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2년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행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화석 연료라던가 오히려 이제 원전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에너지 정책들은 사실 조금 뒤로 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받쳐줘야지만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투자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차장님 만약에 그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본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한 건 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스페이스 X라는 모멘텀으로 모아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 X 관련주를 못 들어갔다면 대안으로 태양광을 좀 봐도는 괜찮을까요? 그렇게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1, 2년 전 대비해서 사실 이제 50%, 60%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스페이스 X를 못 따라가신 분들, 뭐 사실 뭐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이라던가 뭐 스피어, 뭐 이런 그쵸. 세테레가이 이런 종목들은 사실 100%, 200% 이상 상승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가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네.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언급들,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태양광 쪽이 업황 자체가 되살아났냐 안 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 사실 이제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그쵸, 그쵸. 주택 쪽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태양광셀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배터리 인버터 업체에서 이제 최근에 크게 어느 정도 재고 자산이 이제 소진이 되고 있고 업황이 어느 정도 풀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보셨을 때 스펙스 X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황이 살아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감안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들어가셔도 괜찮은 이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고민이 좀 많은 테마일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써봤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연속성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해보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총 1,000조 돌파하고요. 오늘은 한 3% 떨어지다 보니까 970조로 일단 내려오긴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이렇게 내릴 때마다 사는 게 맞았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학습을 했어요. 오늘도 맞다라는 사인 가져갈까요? 예, 저는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장 이제 큰 이벤트가 나왔죠. 네.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가 다음 날 매수로.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만큼 과연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제 시장 환경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심했었는데 이런 이제 흐름들이 결국에 내일 이제 이번 주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흐름들은 말씀드렸던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상향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대표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죠.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네. 과연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싶을 정도로의 이제 가격권, 이익률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HBM3라든가 4 그리고 범용 이제 레거시 부분들에 대한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가격 상승을 계속 이제 이뤄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웃돈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고 실제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자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47조가 나왔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00조, 120조까지도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니 현재 EPS로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저렴한 구간이 아니지 않나. 대략적인 EPS로 95,000원에서 뭐 12만 원 정도로 따지고 멀티플을 저희가 이제 10배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100만 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슈퍼 사이클로 이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멀티플을 13배에서 15배까지 줬을 때는 오히려 이제 150만 원. 당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150만 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AMD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시장에서는 더 큰 관심과 더 큰 수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MD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결국에 아직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네. 우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제 AI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점차 성장할 수 없는 성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고 아직 바닥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1등 기업이 됐을 때 모든 구조를 다 독식할 수 있는 구조여서 결국 모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이제 우위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품론도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고 투자에 대한 액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액수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환경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하이닉스가 90만 닉스 터치한 날에 아마 마이크론 시총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시연을 해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눌렀을 때는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니까 소부장단 안에서는 종목 고르기가 더 까다로워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밸류체인 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기준을 두는 데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사장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우선 소재 쪽을 보고 소재, 있습니다. 네. 예. 작년 중순부터 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삼성전기 이런 이제 기판이라던가 MLCC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미 충분히 올라왔고 한미 반도체와 같은 그런 이제 후공정 그리고 이제 조립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재 쪽으로는 솔브레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주가 자체가 최근까지도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하지 그쵸. 못했다가 1월 들어서 크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 보여줬는데 결국 소부장에서도 장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소재가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이제 흐름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용인 클러스터를 두세 달 앞당겨서 빠르게 이제 증설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언급도 나왔었고 삼성 이제 P4, P5도 결국에는 증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빠르게 증설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장비가 입고되고 일회성 장비 입고이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생산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솔브레인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HBM 같은 경우도 적층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낸드 쪽도 적층이 가장 그쵸. 이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적층을 할 때 그 밑에 이미 깔렸던 부분들을 잘 연마를 해야지만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가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CMP 슬러리에 대해서 기술력이 이제 상당한 부분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층을 하면서 연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TSV라고 안에 이제 그 구멍들을 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이제 부속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만 수율도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런 식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쵸. 기존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최근에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보시고 있는데 소재단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솔브레인 같이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솔브레인 이제 홀딩스라든가 홀딩스는 이제 국외 쪽에서 이제 공장들이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해 공장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또 한번 각광받고 있잖아요. 전기차에 이어서 ESS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양산이 이제 그렇죠. 시작된다라고 하니 결국 전해액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고 이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해액 쪽에 대해서도 크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나중에 한번 수급이 붙었을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솔브레인으로 종목을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으로는 솔브레인을 주셨습니다. 차트상 보면 굉장히 5일선 잘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살짝 이탈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다만 이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 열어보니까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거래일부터 어제 기준까지 딱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기관에서 올 매수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1.1% 정도 하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쓰던 하루였죠.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5,300선을 재탈환하게 됐고요. 상장 지수 중에 상장한 기업 중에 80%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알리게 됐습니다. 또 국내 증시 예탁금이 110조 원을 넘기면서 강한 유동성 장세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이틀째 급락하면서 기술주 쪽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마치 도피처 마냥 우량주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양쪽으로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뉴욕 증시로부터 AI에 대한 우려가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과연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될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1%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시가 5,300선을 내어주면서 5,2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1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더 큰 폭의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현시각 1조 3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시각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쉬어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대 하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어삼킬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 쪽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이 삼성전자가 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마찬가지로 4%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재 그 하락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6만 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 시각 8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솔루션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달성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큐셀 부문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구상까지 겹쳐지면서 어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현 시각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또 좋았죠. 오늘 9.85%대 굉장히 강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28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각 0.6%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50만 원 선은 좀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파두가 현 시각 17%대 강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42,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3일 연속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던 에코프로가 오늘도 추가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0.28%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냉랭한 듯합니다. 시장의 평가는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절대치보다는 앞으로의 분기 흐름과 그리고 기대치 충족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현 시각 오늘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 거의 18%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로봇 쪽 모멘텀 들고 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하고 있고 링크솔루션도 오늘 23%대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반도체 투톱이 거의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현대차는 0.79% 하락하지만 기아는 0.57%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큰 낙폭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원전 쪽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5%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 3%대로 하락 돌아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KB금융 쪽 오늘 금융 쪽은 조금의 소폭의 상승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 쪽 내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이 낙폭을 키워갑니다. 특히 코스피가 2% 가까운 낙폭 현재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조 넘게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같이 여기에다가 쌍끌이 매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을 오롯이 개인이 받아가면서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때문에 오후장에 변동성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함께 체크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 전달드렸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